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2나노를 할 수 있느냐, 충분히 좋은 형태의 의미가 있는 도전이긴 한데 TSMC가 테슬라의 모든 니즈를 다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TSMC의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TSMC 물량이 비껴나간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상황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년 정도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돼서 2023년에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라는 책과 두 번째로 한 달 정도 전에 반도체 관련된 한국 반도체의 미래 3년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반도체 업계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각각 2나노 공정에서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한 주요 기술적 전략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와 TSMC는 현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버린 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반도체에서 이제 웨이퍼를 주로 생산하는 파운드리라는 공정 어떤 산업의 단계에서 두 회사가 위치해 있고요. 이 두 회사는 대표적으로 2014년 정도에는 굉장히 점유율이 약 2배 정도 차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TSMC가 한 50% 중후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0% 전후까지 돼가지고, 삼성도 굉장히 이제 파운드리 업계에 진출을 처음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격 혹은 이제 실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큰 사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2나노라고 하는 반도체 제품에 아주 초미세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공정의 수율이나 고객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 좀 있었었죠. 많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는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삼성전자하고 TSMC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아이폰 AP라고 하는 주요 가장 중요한 CPU겠죠. 그런 것의 생산을 삼성전자가 TSMC에 빼앗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패키지 공정이나 설계상의 문제 등이 발견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점유율 격차가 다시금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가 2022년 정도에 소위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 중에서 하나가 GOS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 퀄컴 칩을 활용해가지고 실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인 갤럭시 반도체, 갤럭시 S22에 관련되어진 칩을 적용했었는데, 그때 칩의 성능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고객들이 게임을 진행할 때 다른 것들의 앱의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하는 게임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 같은 거는 GOS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깔았다가 그것들이 고객한테 걸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반도체 삼성이 갖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 그 다음에 어떤 수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때쯤부터 해가지고 소위 빅테크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퀄컴 등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소위 점유율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 현재 파운드리 산업,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데에서 선단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TSMC에 사람들이 몰리게 됐고, 현재 24년 2분기, 25년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하고 TSMC의 수율, 점유율 격차가 거의 이제 70%대 8% 정도, 이제 거의 7배, 8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건 거의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서로 초미세 공정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들이 국가나 회사들은 결국에 봤을 때는 삼성전자 TSMC가 없는데 2나노라고 하는 최신 공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TSMC는 신규 공정이나 신규 개발을 진행해서 빅테크 회사들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제 안정적으로 2등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상황에서는 TSMC의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TSMC 물량이 비껴나간 나머지 회사들이 삼성전자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게 현재의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TSMC가 대부분의 마켓을 가져가고 삼성전자가 조금 서력하는 것들이 경영상의 관점일 것이고요. 기술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소자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가 2023년에 GOS 사태 이후죠. 그때 적용했던 게 GAA FET이라고 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필드 이펙티브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반도체 스위치를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에 앞서서 TSMC는 핀핏이라고 해서 어떤 형태 소자가 좀 더 성능이 개선된
방식인데 GA 팻이 이론적으로 성능 개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개선을 먼저 진행해서 삼성전자가 3나노 기반에 섰을 때도 먼저 설득하고 싶었는데 고객들이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수율의 문제와 성능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TSMC가 2026년 정도 때 2나노 수율이 안정적으로 됐을 정도, 그때쯤 해가지고는 바로 스위치 GA 팻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도 GA 팻을 만들고 있지만 고객들이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TSMC에서 2나노 반도체 2026년 정도 때 GA 팻을 하게 된다면 그때쯤에서는 삼성전자가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GA 팻을 조금이라도 더 상용화시키려는 전략이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나노 공정 양산 시점에서 양사의 생산 능력 증대 계획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2나노 공정을 만든 다음에도 질문해 주신 대로 수율이나 생산 캐파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삼성과 TSMC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확장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확장 전략의 규모나 방식 같은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TSMC는 대표적으로 대만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초미세 선단 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미국에서 IRA법이죠. 소위 여기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가지고 TSMC한테 10조 원 정도의 돈을 주고 나서 아리조나 쪽으로, 미국 아리조나 쪽으로 팹을 지어달라는 얘기를 통해서 원래는 4나노 공정이나 3나노 공정 하려다가 2나노 공정까지 앞당겨서 팹을 만들겠다고 진행했습니다. 아마도 그 물량은 미국의 빅테크 회사에 들어가는 AP나 주로 반도체 쪽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만의 TSMC는 대만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웨이퍼 캐파빌리티를 늘리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재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도 동일하게 약 7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아직 좀 조정 중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이 텍사스죠. 사스란 쪽이 옆에가 있고, 그러니까 오스틴이라고 곳이 있고, 오스틴은 삼성이 원래 반도체 팹이 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스틴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소위 3나노 이하급의 초미세 공정 팹을 지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중단을 했죠. 대신에 삼성은 지금 평택이나 소위 이제 화성 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반도체에서 2나노 팹이라고 하는 곳의 공간을 늘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양산 캐파를 늘리는 방식은 실제로 TSMC 같은 경우는 확장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삼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게 되면 현재 TSMC도 굉장히 미국의 팹을 지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미국에도 수율이 잘 나올 수 있을까? 미국 엔지니어는 일을 잘 안 하는데, 대만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뭐 이런 형태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TSMC 팹이라고 하는 건설이나 어떤 평가나 계측 같은 것들이 아주 정확히 잘 돼 있어서 아주 대단하게도 25년 1월 달에 지었던 아리조나 팹에서 3나노 수율이 80%가 넘게 나오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삼성한테는 굉장히 엄청나게 부러운 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TSMC는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공정과 제품을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이 대만의 엔지니어가 진행을 하든 미국의 엔지니어가 진행을 하든 최대한도로 그것들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소득이나 뭐 역량이나 뭐 기업들이 다들 이제 TSMC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캐파 능력을 늘리더라도 수율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수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웨이퍼에서 양품의 개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양품의 개수는 결국에 시스템 반도체처럼 수주 방식이라고 친다면, 만약에 5천만 개를 수주했다고 했을 때 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소위 5천만 개를 다 만들 수 있는 납기 일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는 바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딜리버리 타임을 어기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미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 수율을 80%를 안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 뭐 3나노 수율을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삼성은 현재 아직까지 수율이 50%, 어떤 때는 40%,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딜리버리 타임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팹을 늘리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수율을 안정화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로 차차 진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SMC가 월 4만 장에서 10만 장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TSMC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팹에서의 수요 확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를 생각할 때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아주 우리나라 잘 나가고 있는 하이닉스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TSMC라고 하는 대만 팹과 나머지 회사에서 갖고 있는 팹이라고 하는 것의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업계의 현재 일치된 전망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게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은 실제 실물이랑 그 다음에 계측되어진 디지털,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이 데이터상으로 일치해서 이것의 관리가 자동화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인데 TSMC는 현재 팹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형태의 미세한 공정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디지털 트윈을 꽤나 완성했다고 보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잘 나오고 있는 하이닉스도 그 다음에 이제 어렵다고 하는 삼성전자도 외려 마이크론도 이런 형태의 TSMC만한 정도의 실제로 팹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디지털 트윈 형태나 인프라의 일치화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는 월 4만 장에서 10만 장 늘리는 것들에 대해 업이 어렵지도 않고 계획대로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TSMC는 아마도 각 캐퍼빌리티를 보고 있어서 빅테크 회사들이 계속 TSMC에 맡길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 정도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면은 값이라고 하는 것들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굳이 안정적으로 천천히 캐퍼빌리티를 높이더라도 그것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TSMC 얼마 전에 업계 사람 만나서 TSMC가 원래 이 대만 회사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회사보다 연봉이 낮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거주비나 주거비나 음식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졸 초임이 낮은 편인데 현재 TSMC는 2023년 기준으로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의 연봉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TSMC를 다니게 되면 대만에서 엄청난 부를 거두게 된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이제 워낙에 영업률이 높기 때문에 2025년 1월달 같은 경우는 부장급한테 거의 8천만 원 이상의 보너스를 줬다는 얘기가 이제 업계에서 돌게 됐죠. 그만큼 TSMC의 연봉은 우리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업계 연봉보다 더 높게 됐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됐고, 그러면 그게 더 높은데 그 대만의 생활 수준을 봤을 때 엄청난 형태의 이제 부를 거두게 됐겠죠. 그래서 TSMC는 뭐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부라고 하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안정적으로 캐파를 늘리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익을 거둘 수가 있겠다. 이건 이제 업계에서 TSMC를 소위 을로 대할 수 있는 팹리스 회사들한테 확인을 해보더라도 TSMC에 맡기면 완벽해버리는 거고 우리가 제시하는 모든 형태의 어떤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다. 무서울 정도로 해결책을 가고 있기 때문에 TSMC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다. TSMC가 아무리 가격을 높게 불러도 그냥 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월에 4만 장, 10만 장이라고 캐파를 늘린다는 얘기는 충분히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고객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차차 늘리더라도 여전히 뭐 임직원들에 대한 월급 같은 것도 많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이나 수요 확보도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재는 TSMC 적수는 없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서 쌓은 경험이 2나노 수율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나요? 현재 삼성전자는 2023년도에 3나노 공정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3나노 공정의 소위 워킹 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웨이퍼 전체에서 동작하는 칩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TSMC 3나노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것들을 아무리 고객을 찾아도 고객들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긴 했었으나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고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2나노를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높습니다. 이것에 두 가지 증자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인텔에서 기본적으로 2024년에 1.8나노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갑자기 이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미 수포로 들어갔죠. 말하자면 이제 아무리 선언을 해서 갑작스럽게 공정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실제 워킹 다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연구 개발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수요 확보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4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차차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3나노의 공정을 만들었던 것은 충분히 좋은 형태의 어떤 노하우의 어떤 축적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그렇게 축적이 될
됐을지라도 고객이 없었다는 점은 이것은 이제 3나노를 만들었을 때 소위 기술력을 점프업해서 다른 경쟁자라고 보다는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TSMC를 뛰어넘기 위해서 TSMC 핀핏 3나노 공정 대비 삼성전자는 더 좋은 형태의 반도체 소자인 GA-FET이라고 하는 걸로 3나노 했지만 여전히 GA-FET이라고 하는 형태의 소자가 업계의 연구개발 상대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도전이긴 한데 이것이 상업으로 봤을 때 산업으로 봤을 때는 이 스탠다드로 갈 수 있는 것을 이미 TSMC가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TSMC가 GA-FET을 쓰지 않으면 어떤 고객들도 GA-FET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기술을 선점해서 할 수 있을 때도 그게 고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나노의 GA-FET이라고 하는 공정을 가지고는 현재 고객도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고객 확보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구개발의 노하우라고 하는 건 분명히 쌓였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나노 수율 안정화라고 하는 것에 연계한다면 당연히 도움은 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3나노, 2나노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3나노, 2나노는 약간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얘기하는 뭐 소자 크기가 10나노 초반이 3나노, 2나노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핀핏이라고 하는 공정을 만들게 되면서 그때가 이제 로직의 20나노 정도 되는데 그때쯤부터 로직 20나노 반도체에서 핀핏이라고 하는 적용을 할 때 이 소자의 크기를 줄이지 않고 그냥 숫자를 줄여 막 부르기 시작하면서 3나노, 2나노가 개선된 제품이긴 하나 이것들이 뭐 3나노보다 2나노니까 이게 30% 줄어가지고 2나노 됐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일정 정도의 크기에 줄어든 건 있지만은 3나노, 2나노가 연속적으로 봤을 때 약 10% 정도의 크기를 줄인 거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형태로서는 당연히 3나노보다 2나노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4나노보다 2나노를 한꺼번에 가기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더 동일한 장비에서 좀 나은 성능을 구현하는 게 바탕이 되고 진행될 사항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나노 공정 경쟁에서 고객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및 서비스 전략은 무엇인가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 경쟁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소위 선단 노드라고 할 수 있어서 작년에도 1.4나노도 먼저 가려고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했냐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2등 전략이라고 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TSMC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발표하는 것보다는 TSMC가 진행하는 데에서 남은 캐파라고 하는 걸 담당한다든지 TSMC가 스탠다드 레퍼런스 된 걸 가지고 이후에 경쟁하거나 가격 경쟁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약간 후발주자의 점진적이고 추격자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이 그동안 파운드리 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게 2017년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객사에 대한 엄청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덜한 편이기도 하고 몇 번 이제 우리 TV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었던 그간의 갑 마인드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형태, 팹리스를 고객으로 상대한 을이라는 상태를 뼛속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이 대표적으로 2나노 디바이스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전략은 결국에 을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더욱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은 여러 가지로 숙일 수 있겠죠. 첫 번째 고개 숙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는 가격을 싸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단가가 TSMC보다 약 30% 쌉니다.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 현재 대표적으로 기사에 나왔던 게 여러분 많이 들으신 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반도체 소위 이제 자기들의 자율주행차나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때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TSMC도 하나의 빅테크 기업이긴 하지만 손에 하나에 드는 핸드폰보다 자동차 비싸지 않습니까? 자동차 비싸기 때문에 실제 고객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칩 개수가 많지는 않겠죠. 빅테크들에도 TSMC가 테슬라의 모든 니즈를 다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작은 고객부터라도 확보해서 신뢰를 쌓는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해서 싸게 만든다. 두 번째로는 작은 고객을 확보한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이 자사를 활용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자사를 활용한다는 게 대표적으로 많이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 이번에 갤럭시 S7이 나왔는데 폴드 7이나 플립 7이 나왔죠. 특히 폴드 7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플립 같은 경우는 접히는 거죠. 이렇게 좁게 접히는 거. 여기에 삼성전자 엑시노스라고 하는 거나 삼성전자 2나노 디바이스 쪽을 썼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사의 어떤 분들이 이걸 마라토라고 하는데 자사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자사의 스마트폰 연계하는 거를 통해서 신뢰를 쌓는다. 두 번째로는 가격을 싸게 한다.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작은 고객부터 확보를
한다. 이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이나우로 반도체나 이후에 선단노드 같은 것들의 고객을 차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2등 전략, 추격자 전략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이는 방식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나노 양산 경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경쟁 구도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나노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도체는 미세화되면 될수록 고객들은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좋아할 것이고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계도 자기가 더 제값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의 파운드리 업계의 3강이 돼버린 거죠. 3강보다 1강, 2약인데 1강은 TSMC인 것이고요. 2약, 2중 뭐 정도 될 수 있는 게 현재는 삼성전자가 이제 점유율이 8%, 7%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SMIC가 보통 6%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미세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 TSMC와 삼성전자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SMIC 같은 레가시 공정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를 우리가 제외시키긴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두 회사를 보게 된다면 당연스럽게 삼성전자가 수율 확보라고 하는 거나 선단노드에 대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당연스럽게 TSMC의 독주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능성 정도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라고 하는 데에서 정치적 결단이나 뭐 소위 얘기해서 뭐 TSMC가 공습을 당한다든지 뭐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형태의 특별한 수준이 없으면은 TSMC의 독주라고 하는 걸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차근차근 해서 기존에 약 뭐 예를 들면 2014년 정도에 50대 20 정도, 뭐 2.5대 1 정도의 점유율 경쟁률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달려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전략 같은 것들이 일단 탄탄한 이등 전략, 그 다음에 실제로 작년에 부응했던 한진만 사장 같은 경우도 4나노부터 안정화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화 진행한 다음에 차근차근 올려서 수율을 확보하면서 선단노드라고 하는 것을 고객을 차근차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TSMC의 한정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글로벌 그 공급망에서는 나아지는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만의 디폴트인 거죠. 대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됐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이 책에도 얘기했지만 2027년까지 그러한 교두부 확보하는 것들이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아마도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아마도 다운턴을 업턴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이후에 소위 이재용 회장이 얘기했던 2030년까지 뭐 파운드리 업계 1등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실제 실현되긴 어렵겠지만 최대한도로 기존의 2014년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로 해서 그것에 뭐 어떤 티핑 포인트를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는 결국에 수율 문제라고 하는 걸 달성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한순간에 확보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막 이걸 TV를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다른 어떤 TV에 나오는 뭐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시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 결국에는 빅테크 회사의 수주를 확보했다 이런 것들이 됐을 때만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반도체,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관련되어진 업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의 투자나 지식이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투자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나라는 특히 수율 측면에서는 이게 잘 봐야 될 게 한꺼번에 바로 도와지는 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다른 형태의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수율 확보가 됐다거나 빅테크 회사의 어떤 형태를 따냈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결과가 있지 않은 바에야 만만치 않게 이제 수율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수율 확보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부족하지만 제 책에 보시면 실제 수율의 측정이나 이 수율이 왜 어려운 것이냐 수율에서 왜 소부장이나 협력이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반도체 업계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버린 AI까지 생각해서 한국 반도체가 계속적인 경쟁력과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